네, 국내 증시가 대형주 공매도 거래 재개 이틀 만에 반등했습니다. 지난 4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20.17포인트, 0.64% 상승하면서 3,147.37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도 전장 대비 5.39포인트, 0.56% 상승하면서 967.2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일 1,365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던 기관이 이날에는 1,675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749억 원, 개인 투자자는 1,184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420억 원, 230억 원씩 순매수를 나타냈고요. 개인 투자자는 68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삼성전자는 1%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0.38%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그밖에 네이버도 0.4% 상승했습니다. LG화학이 1%대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삼성 SDI, 현대차가 각각 1.7%에서 2.5%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밖에 카카오도 0.8% 상승했고요.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전일 급락했던 셀트리온 이날은 4%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비금속 광물 섹터가 2% 이상 상승했고요. 그밖에 통신업종도 1.7% 올랐습니다. 철강, 금속, 화학, 의약품 섹터도 1% 이상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보험업종과 운수창고, 전기가스 섹터가 1% 안팎의 약세를 보여줬고요. 기계 섹터도 0.5%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4% 강세를 나타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3%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밖에 펄어비스도 0.5% 올랐고요. HLB가 4.7% 강세, 또 카카오게임즈도 3%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SK머티리얼즈도 2% 이상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그밖에 CJ ENM도 3% 강세,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3.6% 올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 대비 1원 40전 떨어지면서 달러당 1,122원 60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최근 글로벌 증시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동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미증시 상황 좀 체크를 해볼게요. 다우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오히려 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술주 중심으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어제 증시가 보면 나스닥이 또 0.37%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 추세를 보였지만 뒷심이 약한 모습이고요. 그 전날에도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틀 연속 계속적으로 나스닥 기술주들, 성장주들의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나타나는 부분은 아무래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 흐름 자체가 경기 회복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에 따라서 금리를 혹시나 빠르게 인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테이퍼링을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옐런 재무장관께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 생산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를 조기 테이퍼링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를 보시면 1.6%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다시 그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금리가 어쨌든 과거의 0.5% 수준에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테이퍼링이 빠르게 진행되기에는 경제 지표들을 보고 있으면 지금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유지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 고용 숫자가 나왔는데 지금 100만이 모자라는 그렇지만 괜찮은 숫자죠. 또 최근에 PMI 지표가 나오고 서비스 PMI 지표가 나오고 또 중국의 PMI 지표가 나오는 등 숫자를 보고 있으면 계속 경기 확장은 맞으나 고점 대비해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약간 헷갈리는 그런 시장이 나오고 있지만
경기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물가 상승도 안정적일 것이라 예상을 하면서 시장을 들여다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미증시를 지수별로 좀 월간 단위로 어떤 흐름을 나타냈는지 좀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리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예. 아무래도 이 5월달 위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5월달 위기론이 정말 그게 의미가 있는지 왜 5월에 팔고 떠나라라는 얘기가 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과거 이게 45년 데이터인데요. 보시면은 그래도 5월, 6월, 7월 달이 계속 상승을 해서 마감하는 그런 달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물론 그 상승폭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4월 달이 상당히 높고요. 5월 달, 6월 달, 7월 달은 1% 미만, 0.5%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이 그렇게 잔인했느냐 그렇게 예.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또 좀 더 나아가서 지난 한 10년, 11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네. 여기에 나와 있듯이 5월부터 10월 달까지 6개월 동안의 주가 지수입니다. S&P 500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는 건데요. 보시면은 제가 판단하기에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시기 2013년부터는 예. 상대적으로 뭐 거의 매년 상승을 했고요. 6개월 5월 동안. 달에요? 네, 예.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예. 그리고 또 그 상승폭이 두 자릿수가 나오는 때도 있었고 한 자릿수 후반이 나올 때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부터 10월 달까지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이에 따라서 유동성도 지금 현재 굉장히 풍부한 편이고 테이퍼링이 빨리 진행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5월에 팔고 다시 또 사자. 네. 이건 굉장히 좀 위험도가 높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뭐 또다시 좀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알파투자 안병수 수석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선 다우가 3거래일 연속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에 또 나스닥은 하락세를 보이며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공매도 재개 후에 상승 반전하며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휴일을 마치고 온 오늘장 국내 증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틀간 미국 증시는 옐런 장관의 금리 발언으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약간 충격을 받긴 했지만 옐런 장관은 금리 조정에 대한 권한은 없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속적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 인플레이션 우려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우리 증시는 약 14개월 만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등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투심이 조금 저하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공매도 금지 직전 거래일인 3월 13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나온 공매도 규모보다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고 금방 지나갈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앞자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점과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접종 계획 또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 속도 또한 가속화될 수 있는 만큼 투자 심리 역시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공매도 재개로 불안감이 컸던 국내 증시가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오늘은 넷플릭스 관련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인데 CJ ENM 같은 경우 특히 TV 콘텐츠 호황과 광고 회복에 따른 미디어 부문 실적이 양호할 가능성이 높은데 1분기 광고율 증가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이용자 수 증가에 힘입어서 호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해외 판매 비중 확대, OTT향 판매 가격 인상, 비용 안정화로 인한 원가율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는 사업 효율화에 집중을 위해서 꾸준하게 개선된 실적을 보일 전망이라서 대표적인 넷플릭스 관련 두 기업의 호실적에 따라서 OTT 플랫폼 관련 업종이 같이 전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고 네. 4, 5년 주기로 부침을 거듭해온 이제 조선업계가 상위 3사 수주 금액이 올해 들어 7배가량 늘어나면서 18년 만에 슈퍼사이클이 부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인 상황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선박 발주가 줄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올해 수주량은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해주고 있고
하반기에 카타르 LNG 프로젝트에서 LNG 운반선 본계약이 이뤄지게 된다면 조선 기자재 관련 기업들 또한 낙수 효과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관련주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넷플릭스 관련주와 조선 기자재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석님, 그럼 오늘장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월초부터 공매도 재개 이슈가 엄청 큰 악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보다 적은 금액 공매도 거래대금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다만 보유 종목이 공매도 표적 대상에 속한 종목인지 아닌지 정도는 구별해서 보시는 게 좋겠고, 아무래도 이번 IPO 대어로 꼽히는 SKIT 공모주 청약 이슈도 있었고 해서 4월 주요 시중은행 개인 신용대출 잔액도 급증하였는데,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에 속하는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위해서 은행 고객들의 자금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유동성 장세는 기대해 볼 수가 있겠지만, 투자할 때 신용물량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공매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병수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9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코스피가 0.7% 하락 출발 예상이 됩니다. 지금 3,125포인트까지 예상 체결지수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37% 또 하락 출발 예상이 되면서 963포인트로 예상 체결지수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대 약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87,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0.7% 역시 또 하락 출발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13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LG화학도 1%대 약세가 예상이 되네요. 예상 체결가 91만 원이고 네이버도 2.6% 하락 출발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354,000원까지 내려가네요. 자, 이 가운데 오늘 또 셀트리온 보합 출발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26만 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 SDI도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보합 출발 예상이 됩니다. 오늘 포스코가 1% 또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구리를 비롯해서 비철금속, 철광석 가격 일제히 또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 철강 금속 섹터도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포스코가 1% 강세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38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제철도 0.9% 오름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밖에 비철금속 관련주 고려안과 풍산까지도 1%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조선주 내에서 삼성중공업이 지금 하한가가 예상이 됩니다. 계속된 적자로 인해서 부분 자본 잠식 상태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유상증자 추진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중공업이 오늘 또 하한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조선주 전반적으로 좀 약세 영향 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 가운데 해운주 내에서는 HMM과 페노션이 1% 안팎의 상승 출발 예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통신주의 견조한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보통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 좀 경기 방어주 성격을 지닌 통신주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곤 하죠. 오늘 KT가 1.7% 상승 출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또 반등을 해왔던 측면이 있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름세가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29,55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LG유플러스도 0.7%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SK텔레콤이 1.9% 강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31만 3,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지난 4일 날 셀트리온 그룹주들 전일 많이 떨어졌던 만큼 낙폭을 상당 부분 많이 하면서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또다시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1%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2만 8,700원이고요.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비엠, 펄어비스 일제히 보합 출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대표적인 OTT 업체인데 최근에 강세를 보여줬었고, 오늘장에서는 또 보합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CJ ENM 예상 체결가는 14만 9,500원이고 스튜디오 드래곤 예상 체결가는 10만 5,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또 SK 머티리얼즈는 2%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는 7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전반적인 체크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시장은 심리의 펀더멘탈보다는 심리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자, 연초 기억하시죠? 예. 연초에 한국 증시가 거의 2주 만에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올해 정말 기대가 많이 높았었죠. 근데 지금 벌써 2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4개월째 접어들면서 다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많은 고객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예. 지금 다들 좀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럼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펀더멘탈을 버리고 예. 다른 어떤 흐름의 추세를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해오실 때 저희는 어쨌든 그래도 디딜 때는 펀더멘탈밖에 없다라고 예.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의 펀더멘탈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S&P 500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60%가 1,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여기 보면은 자그마치 84% 이상 거의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실적은 2008년 이후에 가장 좋은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금융위기 이후의 상승폭을 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업 실적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 보시면 이제 IT가 94%, 금융이 93%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고 있느냐 예, 예.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었던 것이 3월 말만 하더라도 한 24% 정도 이익이 증가할 거다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발표되고 있는 내용을 보고 보면 거의 46%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폭의 이익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익만 증가하는 것은 그러면 뭐 비용을 좀 떨구고 나서 이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네. 이것만 보기보다는 매출도 봐야 돼요. 예. 매출은 정말 경기가 좋아지느냐, 앞으로 기업들이 좋아질 거냐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죠. 매출의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78%의 기업들의 예. 실적 발표가 매출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게 나오느냐라고 봤었을 때 지난 3월 달 말에 예상치가 한 6% 정도 증가할 거다, 네. 매출이 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숫자는 9%, 1.5배 수준이라는 거죠. 네네. 굉장히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펀더멘탈을 보고 있으면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시장이 좀 흔들리고 걱정하는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제 S&P 500의 12개월 선행 PER이 예. 과거 이 녹색 점선이 과거 5년 평균, 네. 그리고 또 이 점선이 과거 10년 평균인데 16배, 18배 이 정도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가 21배가 되니까 훨씬 높은 숫자죠. 그렇다 보니까 그럼 회귀해야 되는 게 아니냐, 평균으로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이제 이런 걱정하에서의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보통 PR이 빠지려면은요, 예. 이익이 감소하는 어떤 이익 증가폭이 감소하는 이런 숫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1, 4분기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어요. 네. 근데 2, 4분기는 심지어 더 좋게 나올 거다. 얼마나 더 좋게 나올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또 3, 4분기에 꺾일 거냐? 그것도 확실한 답이 없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과거의 PER의 고점이 거의 24배 가까이도 올라갔었으니까 지금 여기서 꺾일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펀더멘탈에 따라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지난 한 주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대표적인 모든 이 지수들의 이익 전망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네. 들여다본 숫자인데 가장 높게 이익 전망치가 올라갔던 지수들을 보시면 미국의 나스닥 100이고 최근에 미국의 조정을 나스닥이고 받았던, 예. 네, 한국의 코스피고 대만의 가권 지수예요. 네. 자, 이런 지수들이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적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팔자 뭐 이런 약간의 흐름이 나타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실적들이 2, 4분기에는 어떻게 될 거냐. 정말 더 좋아질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조정이 오면은 물론 많이 흔들리실 것 같고 힘드실 것은 그렇죠. 사실이겠으나 펀더멘탈을 믿고 투자를 하신다면 아직까지 펀더멘탈의 고점은 멀었다. 예. 그래서 이런 조정이 있을 때 투자 기회를 살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5월에 팔고 떠나라라는 증시 격언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맞지 않는 얘기고 지금 오히려
좀 조정이 올 때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보유하신 분들은 좀 버티는 게 훨씬 결과적으로 좋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이 예.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었을 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었을 때 이때의 여러 가지 지표들의 흐름이 어땠는지를 보고 지금하고 좀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숫자는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부 부채가 급등을 했었어요. 네. 그만큼 부양책을 써야 됐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났고요. 또 부채 비율이 빠르게 감소하는 현상이 1970년대 후반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때 또 금리가 어떻게 됐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금리를 한번 보시면은 1950년대 후반까지는 2%에서 3%대로 안정적으로 움직이다가 네. 꾸준히 금리가 올라갔고요. 1970년대, 80년대까지 보시면은 거의 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4배 수준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뭐 기술주 팔고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증시가 그렇게 어떻게 됐냐를 예. 보시면 증시는 오히려 큰 폭의 상승을 했어요. 오히려 뭐 거의 5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 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인플레이션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자, 저 인플레이션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1950년부터 1968년, 70년대까지 거의 변동성 이후에 안정적으로 옆으로 계속 가는 모습, 그죠? 2%가 안 되는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됐죠. 네. 이렇게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과정에서 금리 상승은 상당히 경제가 좋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그렇다면 기업 실적도 계속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지금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면 시장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 5월에 계속해서 좀 갖고 가야 되는지 저희가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5월 6일 목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 S&P 500이 올랐고 특히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만 나스닥이 최근에 나흘 연속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시장에선 차익 실현 욕구를 좀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지금 펀더멘털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출발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약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3,138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역시 마찬가지네요. 약보합이네요. 96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7% 내림세입니다. 지금 82,000원을 중심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5% 하락이네요. 13만 원 선에서 지금 시초가가 형성이 됐고요. 네이버가 0.4% 떨어집니다. 36만 3천 원이고 LG화학은 보합 출발입니다. 92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오늘 0.6% 내림세로 22만 2천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대 약세입니다. 75만 4천 원이고 셀트리온은 강보합권이네요. 26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철강주, 금융주 좀 좋습니다. 그 섹터별로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강주 보시게 되면은 포스코가 1.8% 상승으로 38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흘 연속 상승세고요.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도 빠르게 매수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제철도 1.4% 상승으로 5만 6,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 강판도 역시 상승 중입니다. 그밖에 세아베스틸도 오름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동국제강은 1%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KG 동부제철 0.5%, 0.7% 올라가고 또 비철금속 관련주죠. 고려아연과 풍산까지도 각각 0.3%에서 1.8% 상승 중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금융주 흐름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KB금융이 2.8% 상승세입니다. 5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쪽에서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안정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만 금융주 중심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강세를 보여줬었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금융주의 상승세 이어집니다. 신한지주가 2% 상승으로 4만 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2% 올라갑니다. 44,700원이고 기업은행도 1.4%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오늘 보험 관련주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삼성생명이 1.4% 상승, 84,800원이고 한화생명도 1% 올라갑니다. 동양생명도 2.6% 강세를 보여주네요. 4,990원이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모두 상승 중입니다. 사실 금융주, 보험주 모두 뭔가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될 때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오늘 국내 증시에서 금융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또 해운주 쪽도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대한해운이 오늘 0.8% 상승 중이죠. 3,4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4일날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5% 넘게 떨어졌는데 오늘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도 매수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HMM도 3% 강세입니다. 36,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실 해운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또 매수세가 유입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도 HMM이 지금 3% 강세, 페노션도 2.5% 상승 중이네요. 7,3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는 오늘 삼성중공업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지금 5,8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유상증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유상증자는 주가에서는 좀 악재로 인식되기 마련이죠. 오늘 5,840원.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양봉이다라는 점에서 낙폭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 현대 미포조선이 1% 약세, 한국조선해양도 1% 넘게 떨어지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2.8% 약세입니다. 이 가운데 현대중공업지 주는 상승세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볼게요. 제약바이오 섹터 다시 또 하루 만에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 내림세고 셀트리온 제약도 1% 약세. 그리고 시즌, 알테오젠 모두 하락세고요. 이 가운데 카카오게임즈도 내림세고요.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관련주죠. 하락입니다. 펄어비스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GA, ENM, 스튜디오 드래곤도 각각 1% 안팎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상황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이 488억 원 매수 우위고 기관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231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외국인은 720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이고요. 업종별 수급을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파는 섹터는 전기전자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물량을 내놓고 있고 이 전기전자에서는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섹터에서는 개인 투자자홀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화학 섹터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섹터, 철강, 금속, 운수창고 섹터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홀로 순매수입니다. 362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94억 원, 144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2원 70전 상승한 1,125원 3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본부장님 앞서 저희가 왜 5월에 팔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펀더멘탈 지표로 좀 체크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자, 옐런 의자 재무장관이죠, 이제는. 예. 재무장관께서 얘기했던 내용을 보면 앞으로 생산성을 계속 높여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금리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부분 얘기했어요. 이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엄청나게 높은 생산성 향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지난 한 7년 동안에 또 상당히 높은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코로나19가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우존스가 이 1950년대부터 이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었을 때 어느 정도나 올랐냐, 중간중간에 조정은 있습니다만 연간으로 매년 거의 11.5%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그 기간에 531%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나 이어졌냐면 17년이나 이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500이라는 기업들이 있었죠. 네. 지금으로 보면 이게 아마 나스닥일 겁니다. 그때의 S&P 500을 보시면은 자그마치 19년 동안에 665%나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매년 11.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 계속적인 상승을 보였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됐고요.
이런 과정에서 계속 경기는 상승을 했고 네. 또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생산성이 얼마나 좋아졌었는지를 보면 1950년부터 1980년대까지 보시면은 예. 거의 생산성 지수가 20대 중반에서 거의 50 가까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고 이 과정에서 그만큼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계속 좋아졌다라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최근의 노동 생산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예. 2000년 닷컴 붕괴 이후에 제다리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2010년부터 한 2014년까지는 굉장히 옆으로 기는 현상이 나오다가 최근 2013년 이후에 2014년부터 큰 폭의 상승을 해서 거의 10%포인트나 지난 7년 동안 올랐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 숫자는 계속 올라가서 120 이상으로 앞으로 또 한 7, 8년 동안에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고 생산성이 좋아지고 있는 이유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의 노동 참여율 숫자를 보시면 1950년부터 거의 뭐 80년대까지 노동 참여율이 거의 60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100명의 인구가 있으면 그중에 60만 노동을 참여한다. 무슨 얘기냐? 그만큼 자동화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계속 기업은 성장을 하고 경제는 성장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3차 산업혁명에 의한 골디락스 구간이 장기적으로 이어졌다. 그만큼 안정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시대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다시 아주 빠르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노동 참여율이 떨어지고 나서요. 네네. 지금 62 정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 이 워낙 이 자동화 그리고 AI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 마이닝 이런 부분들이 이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이것이 또 생산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이 상승장이 뭐 여기서 앞으로 몇 년 지나고 끝날 건지 아니면 이게 7년 갈지 10년 갈지 정확한 답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주식을 뭐 팔고 나가자 뭐 이런 것보다는 예. 조정이 있을 때마다 현금을 활용을 해서 투자를 네. 늘리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이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을 보시면은 예. 임금 상승률이 과거의 골디락스 구간에 6% 정도 되는데요. 지금은 사실 그것보다 훨씬 낮아요. 예. 지금 거의 4.4%가 나오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한 2%대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낮은 노동 참여율, 예. 여기에 임금 상승률도 낮게 유지가 되면 이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을 만한 숫자들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생산성 향상에 따른 기업 실적의 상승을 기대를 하면서 여기에 맞춘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은 결국에 기업 실적은 좋아지고 생산성도 증가가 되는데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는 가져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개인 소득 같은 경우 미국 쪽에서는 이제 재정 부양책으로 인해서 좀 급격하게 증가가 되면서 뭐 보복 소비가 나타났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이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사실 재정을 많이 썼죠. 예. 미국이. 그러면서 재정 적자 폭이 굉장히 커졌고 또 부채 비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돈이 어디로 갔냐? 개인들한테 줬죠. 개인들이 헬리콥터 마니를 받아서 예. 직접적으로 소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대부분의 돈이 소비로 쓰여지기도 했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이어지지를 않고요. 예. 오히려 이것이 저축으로 간다. 그만큼 이 여러 가지 자금 자체들의 흐름을 보면 세이빙스 레이쇼라고 하죠. 우리가 저축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원래 아시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소비의 국가인데 그렇죠. 저축률이 2자릿수 이상이라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금 상승률이 높지 않고 예. 노동 참여율이 높지 않은데 누가 계속 돈을 쓰겠습니까? 그만큼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개인 소득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변할 텐데 저축률이 얼마나 떨어지냐에 따라서 얼마나 소비가 많이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이게 쉽게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는 뭐 저축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저축률이 예. 지금 수준에서 높게 유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일정 부분 일어나는 것은 예. 결국은 임금 상승률 정도 수준 플러스 알파 인플레이션 정도. 그렇게 보면은 매년 뭐 지금 나타나는 뭐 7, 8% 상승 뭐 이런 것은 어렵다. 아마도 뭐 4%대 상승 정도가 명목상으로 뭐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경기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기업들 실적도 좋고 분명히 펀더멘탈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게 바로 유동성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 연준이라든지 각국 글로벌 중앙은행에서 뭔가 좀 긴축을 시작하게 되면은 유동성이 좀 줄어들게 되고 이러면 이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거를 우려를 하거든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테이퍼링이나 또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를 하시고 예. 있죠. 근데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금리를 올리자. 뭐 자기가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 금리가 조금은 올라가줘야지 너무 오버히팅하는 것을 낮춰준다. 그래서 생산성이 안정적으로 상승을 한다.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해버리면 과거에 나타났던 2007년, 2008년도에 어떤 그런 위기가 터질 수가 있어요. 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소비가 안 늘고 있으면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이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되고 또 기업들의 마진은 확 줄어들고 그럼 실적이 깨지죠? 그러면 이건 공황 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너무 빠르게 급등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유동성을 갖다가 그러면 빠르게 뺄 거냐. 근데 빠르게 빼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 이 부분이 소득이 그렇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또 노동 참여율이 그렇게 빠르게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을 빨리 또 빼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 지표를 놓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M1 증가율이 지금 이게 이제 보는 방법이 바뀌어서 좀 숫자가 틀려졌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바꾸고 나서의 이 상승폭을 계산해 보면 거의 한 18%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매년. 지금 또 M2 증가율은 24%나 늘고 있어요. 또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도 계속해서 큰 폭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 정책을 지배하는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옐런 지금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파웰 의장이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네.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은 결국 유동성 계속 부여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경기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유동성, 테이퍼링, 뭐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은 저는 뭐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6월 달에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2023년이 지금 파웰 의장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도 거기에 뭐 상당히 많이 동의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시장이 얼마나 상승을 할 수 있는지를 그렇죠. 예. 들여다보면 뭐 몇 프로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두 자릿수 그것도 20% 이상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M2 나누기 시가총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런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축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유동성을 늘리는 속도를 줄이는 거고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네. 그리고 지금 있는 현재 유동성만 가지고 계산을 해도 지수는 추가로 20%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결과값이 나온다면 저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시장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나스닥이든 S&P든 마찬가지로 예. 앞으로 한 1년 내지 2년 동안의 상승폭이 20%대, 뭐 30%대 이상 뭐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유동성을 가지고 충분히 시장을 더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좀 업종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해운주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왜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라든지 아니면 벌크선 운임지수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네. 제가 거의 뭐 올해 연초 이후에 예. 뭐 중소형주 투자 예. 얘기 말씀드렸었고 또 한 달 전 정도 전부터는 산업재, 뭐 필수 소비재 이런 쪽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었잖아요.
결국 그쪽의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었어요. 즉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네. 이에 따라서 뭐 지금 말씀한 해운 쪽도 좋아지고 어느 정도 펀더멘탈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에 안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지금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다. 예. 그래서 과거에 2006년 이후에 2007년, 2008년에 일어났던 엄청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금 나타났다. 예. 그러면 이건 바로 폭망하고 연결이 됩니다. 왜? 소비가 계속 상승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만 급등을 해버리면 예. 그것은 정말 기업의 펀더멘탈을 망가뜨리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이 좋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업종들이 상승을 하고 네. 그리고 키높이 맞추기가 일어나면서 뭐 철강, 화학, 기계, 조선 이런 쪽이 또 올라오고 또 다시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또 가고 이런 식의 어떤 선순환 구조적인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너무 지금에 또 와서 뭐 모든 이 산업재 관련돼서의 투자를 다 늘려놓고 예. 제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게 반도체가 좋다더니 그걸 갖다가 지금 팔고 예. 원자재를 샀었어야지. 예. 원자재를 팔고 반도체를 샀더니 지금 이거 봐라 막 이런 식의 아, 내 포트폴리오 예. 한번 봐라. 네, 이렇게 예.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또 반도체를 던지고 예. 원자재를 다 사버리면 예. 이건 또 늦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포트폴리오를 항상 구성을 하셔서 예.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의 비중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ETF를 한번 볼게요. 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고 있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 1등부터 30위를 구해보면 아직까지도 1등부터 10등 안에서는 이 대표 성장주들이 가장 좋게 나오고요. 그래서 반도체 ETF, 예. 또 신재생 에너지 ETF, 또 바이오 산업 ETF가 1등부터 6등까지 올라오고요.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60% 정도는 이쪽에 투자를 하고요. 자, 그리고 또 밑으로 좀 내려가면은 이제 러셀 1000, 예.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좀 올라오고 또 그 밑으로 좀 내려가면은 산업재, 필수 소비재, 배당주 네.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나머지 한 30% 정도를 이쪽으로 투자를 늘리시는 것이 맞다. 이쪽을 투자를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또 성장주를 또 다 버리고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예.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결국 펀더멘탈에 맞춰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말씀 주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분명히 지금 반도체 품귀 현상이라고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맥을 못 춘단 말이죠. 네. 자, 이게 주가는 맥을 못 춘다라는 기간이 지금 몇 달일까요? 한 2달? 길게 봐야 3개월이에요. 예. 자, 근데 제가 2008년부터 네. 반도체 속수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첫 한 5년은요, 매년 31% 상승을 했고요. 중간에는 45% 상승을 했고요. 최근 2년에는 60% 상승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바닥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예. 12년 동안에 자그마치 10배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좀 쉬어줘야죠. 예. 그러니까 쉬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럼 펀더멘탈이 지금 끝났느냐. 즉, 결국 2,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3,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고 또 내년에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계속 들여다보는 모델로서는 지금 2, 4분기 실적이 정말 좋아요. 예. 3, 4분기가 좀 꺾일 수는 있으나 그래도 과거처럼 빠르게 꺾일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좋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표 성장주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좀 받았죠. 그렇지만 나스닥이 지난 12년 동안에 오른 폭을 보면 정말로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네.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주도주들이 그만큼 상승 여력이 또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표 13개 미국 기술주들의 상승 여력이 나스닥보다도 더 높게 나오고 있고 또 이익을 창출해내는 능력도 지금 ROE가 거의 뭐 40%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조정이 나타났었을 때 이거 끝났다. 우리 다 던지고
다 원자재로 가자. 예. 이렇게 가는 거는 예. 정말 좀 어떻게 보면은 뭐 너무 리스크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맞는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2분입니다. 지난 4일 외국인 또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전자, 셀트리온, 포스코인데요. 오늘 철강조름 굉장히 좋아요. 그밖에 현대차, LG U+, LG상사, 삼성 SDI, S-오일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S-오일 정유주도 역시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볼게요. 삼성전자, 현대차, SK이노베이션, 셀트리온, 카카오입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 역시 정유주죠.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기아, 현대모비스, LG디스플레이, 삼성 SDI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LG디스플레이가 또 상승 중이네요. 지금 시각 9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가 지금 강보합권입니다. 3,150선이고요. 코스닥도 역시 보합권이네요. 967포인트입니다. 오늘 5월 6일 목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